민규 씨는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13년지기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떼었습니다. 어느 날 민규 씨는 둘도 없는 13년지기 친구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민규 씨는 고민했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이기도 했고 정말 친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 그 친구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규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관계도 어색해졌고 결국 지금은 연락도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들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혹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경험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만큼 고통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시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 적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배신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다가와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가 없어지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단순한 거래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떠나갑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의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본인의 이익이 우선이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지만 본인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린 가족 같은 사이지, 너만 믿어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말보다 행동이 관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적으로 다가와 신뢰를 형성하려 하지만 그 신뢰는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연락이 뜸해지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완전히 떠나갑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나와의 관계가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질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다 보면 점점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불균형한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가 균형을 이루며 도와주는 관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 신뢰를 형성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태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배신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어난 프로젝트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김 팀장은 팀장으로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중 여러 번의 실수가 발생했고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김 팀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도 다른 업무로 바빴던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고 결국 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팀원들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업무만 맡았을 뿐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해야 했던 사람은 김 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팀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과 책임 전가를 했고 결국 팀원들 간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대개 상황을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미리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업무관계에서 중요한 신뢰의 척도가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려 할 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범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타인의 실수로 돌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하며 이 과정에서 진실은 점점 왜곡됩니다. 결국 문제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할 때 그 상황에 연루된 사람들은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변명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가는 것이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의 순간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배신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절대 사과하지 않으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일의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범했을 때 그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점차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명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배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명확하게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한다면 더 이상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짓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명과 책임 전가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배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배신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합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면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약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며 결국 그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인의 비밀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게 되는데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은 그 신뢰를 배신하게 됩니다. 타인의 약점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신뢰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비밀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나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쉽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밀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비밀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배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도 쉽게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지기 전에 선을 긋고 중요한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기 쉽고 결국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비밀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배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야기는 공유하지 않으며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접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배신당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완벽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꾸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배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항상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궁금할 때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